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법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은 좀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습은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복습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보험법에 대한 이제 기본 이제 의의와 특성들을 공부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이 법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보통보험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 교재 4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제 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의의 보험법, 그 다음에 협의의 보험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협의의 보험법에서는 영리보험 관계를, 영리보험에서의 보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 의의는 이제 영리보험을 말하고 있지만, 형식적 의의에서는 이제 상법전 제4편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험은 가히 보험계약법이다. 이 상법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보험계약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법률행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민법이었죠. 계약 배울 때. 그래서 우리 계약에 뭐 여러 가지 계약 있죠. 뭐 쌍무, 유상, 편무 뭐 이렇게 등등등, 그런 계약의 성립, 뭐 낙선계약, 불효식계약, 그런 성질들이 이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성립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자유, 체결상 자유, 상대방 선택, 내용의 자유,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법의 특성하고 여러분이 좀 비교해야 될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배웠던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하고 좀 비교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선의성이 있었다. 뭐 선의성에서는 뭐 장래 불확실한 사고 발생에 의존할 것이고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선의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 의무를 두고 있다. 제일 중요하죠, 이 고지 의무. 그 다음에 위험 변경이 이제 증가됐을 때 통지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위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인보험에서는 이제 15세 미만의 심실상지질에서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왜? 이 사람은 수단, 도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선의성이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과 공공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다. 이 말은 뭐 편면적으로 강행법규다. 보통 이제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이라고 했죠. 당사자 일방이 이제 써놓은 그런 이제 약관에다 우리가 이제 도장만 찍는 그런 형식으로 계약을 많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교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병행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상대적 강행법규. 명문화시켰다. 뭐 단서에서 재보험하고 뭐 해상보험에서는 불이익 변경 원칙 금지기 어떻게 해요? 적용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오시면 재정법하고 이제 약관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재정법에는 우리 이제 그 상법에 나와 있는 제4편 보험편, 또는 우리 특별법에 보험업법이 있고, 또는 뭐 자본시장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뭐 기타 다양한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법, 산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가볍게 터치하고 오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보통보험 약관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어제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보통보험 약관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다시 멈췄기 때문에 어차피 수업을 이어가는 의미에서도 뭐예요? 그렇죠.
이 보험 보통 근데 보통 약관 보통 보험 약관 즉 보험 약관에 대해서 우리 복습을 하면서 연결성을 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시면 여러분 5페이지에 약관 이제 규제법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제 형식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서, 이게 무슨 계약이라 했죠? 부합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작성자,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의 방법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요? 따져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약간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봤죠. 예.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에 오시면 약관 규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걸 규제를 할 것인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입법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 사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입법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이제 재보험과 해상보험을 제외하고는 이 두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대해서 뭐 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어떻게 금지하고 있다. 이거 뭐였어요 아까? 상대적 강행 법규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 범위 내에서 무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시정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은 행정적 규제다. 사법적 규제는 뭐예요? 예, 우리 뭐 강행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예, 위반했을 때는 무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칙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3조와 백사조는 절대적 무효죠. 예, 이랬을 때 무효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약관을 규제할 필요에 있어서 우리 사법적 제재라고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약관에서 중요한 게 약관의 교부 명시 설명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교부한다 그랬죠. 누가? 보험자가 교부한다. 그 약관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명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 우리 이제 조문도 봤습니다. 또한 이제 사업자는 이제 그 우리 약관 규제법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중요한 이해까지 도모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상법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 나와 있다? 약관 규제법에 나와 있다.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 몇 개월?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만큼 보험 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약관 교부 명시 의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 이행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각주에 있는 판례, 중요한 내용으로 된 판례만 여러분들 한번 쑥 스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 계약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험법의 특성을 감안해서 파악하고 통상적으로 보험 금액이나 보험 기간, 그 다음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 사고, 뭐 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판례도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그 내용 뭐 중요한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봤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의 이행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약관 교부 명시에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규 수업은 이제 여기 이제 방법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인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약관 전체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명시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작동을 해줍니다. 구두나 문서를 통해서 이해 유무 관계없이 설명한다. 자,
아까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요건 이제 약관규제법에 나와 있죠. 약관규제법 몇 조에 나와 있냐면 그 위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가시면 3조 2항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내오는 이제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방법에서는 이 명시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두나 문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해 유무를 관계없이 설명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좀 차이점이고, 설명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이해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조항의 법적 의미와 효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우리 막 거의 보호법을 제가 수업하듯이, 자, 몇 조 몇 항은 이런 이야기고, 자, 해석을 하면 이렇고, 자, 몇 조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고객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 아니, 우리 법학도 우리도 잘 이해 못 하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짜증나잖아요. 이해 못 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자, 뭐, 몇 조, 몇 항, 몇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법을 몰라서 이해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화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이해하셨나요? 이거 못한대요. 이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보험을 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조항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의무와 입증 책임, 누가 질까요? 이 설명을 했다 안 했다? 당연히 동그라미 칩니다. 보험자이겠죠. 나는 설명을 안 들었어요. 설명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계약자가 얘기했어요. 그럼 계약자인데 너 입증해봐. 이거 웃기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보험자가 더 유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설명을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지, 설명을 했다는 걸 어떻게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 의무의 입증 책임은 동그라미 누구에게 있다? 보험자에게 있다.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의무 이행의 당사자, 누가 이제 의무 이행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약관 교부 명시 의무자는 앞에서 봤죠.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였어요? 보험자예요. 보험회사.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 대리점 중에 채약 대리점은 보험자를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뭐 1학년 때 여러분들 보통 우리 법학과로 봤을 때는 뭐 헌법에 대한 내용들 배우고 그다음 민법 총칙, 형법 총론 이런 것도 배우죠. 그럼 2학년 되면 뭐 상법, 뭐 총론, 뭐 이렇게 뭐 물권, 채권 뭐 이렇게도 배우고. 뭐 3학년 때는 기타법 배우고 이게 3학년 때 배우고 4학년 때 배우고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이게 커리큘럼이 다 순서적으로 짜있다 이 말이죠. 왜 그걸 배우고 왔을 때 그 위에 있는 뭐 특별법이든 좀 더 어려운 법들을 공부할 때 무난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나? 우리 상법 총칙에 보면 보조 상인이 있습니다. 얘는 상인이에요. 혹시 기억나시죠? 여기 누가 있냐?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운송 주선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요합니다. 특히 위탁 매매상과 운송 주선인은 이게 주선이란 이게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주선. 지금 우리 뭐 상법 총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개상 뭘 중개를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계약했어요. 그럼 그 중개사 있죠? 이분은 뭘 중개했어요? 계약을 중개했잖아.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그럼 뭐예요? 이게 상인의 신분이 아니라 뭐야?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이기 때문에 민사중개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상인과 상인과 이렇게 상행위를 중개를 하면 중개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브로커라 얘기하죠. 그러면 뭐 A와 B를 만나게 해서 결혼정보회사, 얘는 뭘까요? 그럼 얘도 민사중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이 있어요. 대리상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체약 대리상과 중개 대리상이 있습니다. 체약 대리상은 계약만 대리해 주는 거예요. 계약. 중개만 대리해 주는 게 중개 대리상이고, 그럼 대리상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인에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상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정해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다 오잖아요. 대리상은 거의 대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정인을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최악 대리상이면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가 우리 뭐 S 땡땡, 뭐 L 땡땡, 그다음 또 뭐 있어요? K 땡땡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상인들을 보조해주는 보조상이 바로 대리상인데, 계약을 대신해줘요. 원래 여러분들이 본사에 가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대리점에서 다 할 수 있죠. 왜? 이 대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상인이에요.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 보조상인이다. 그래서 대리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계약만 해주는 체약 대리상, 중개만 해주는 중개 대리상이 있다. 그럼 중개 대리상과 중개상은 차이가 뭐냐? 대상이 특정되어 있냐, 불특정되어 있냐. 이게 차이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무이행 당사자는 보험자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 중에서 대리상이니까 체약 대리상이죠. 체약 대리점은 보험자를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자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칩니다. 보험 대리점 동그라미 치세요. 그 중에서 가로 치세요. 뭐 체약 대리점. 그럼 중개 대리점은 안 돼요. 대리상 중에서도 누가 체약 대리점이 된다. 이런 것들. 예. 당연히 누구? 보험자 되고, 이런 것들 중요하죠. 보험자 되고. 그 다음 누구? 누굴까요, 여러분? 보험 대리점에 뭐 체약 대리상, 체약 대리점. 누구만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보험 설계사, 보험 모집이죠. 이 보험 설계사와 보험 중개인은 보험 계약의 체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자인지 의문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있냐? 보험 중개인. 중개인은 보세요. 계약할 권리가 없어요. 이제 중개만 해주는데. 그 다음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우리 많이 봤죠. 뭐 FC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계약은 보험자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분이지 이 사람들과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들에겐 대리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 중개인은 보험 계약의 체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자인지 의무이 생긴다. 그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판례 별표 칩시오. 판례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그들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의해서 교부 명시 의무가 이루어지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 우리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보고 있냐? 보험 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보험자
보험회사와 을, 보험계약자를 한다. 이 사람 여기사의 을, 보험중개인이나 보험설계사 이런 분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분들에 대해서 의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반면 설명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일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에게 하는 것으로 촉하다. 뭐 설명의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계약자한테 하면 좋죠. 계약자에게 당장 하면 계약자에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대리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무 이행의 당사자, 요거 여러분이 좀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약관에 관해서는 이제 민법에서 많이 배우죠. 민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보험법을 배울 때 배우고, 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보험법도 이제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이 있는데 약관 이외의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약관에다 막 써놓았어요. 그럼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이 써놓은 조항하고 약관하고 충돌이 생겼다. 그럼 뭐야? 이 써놓은 조항이 더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는 뭐 특약을 많이 넣잖아요. 특약. 뭘 버리면 뭐 계약을 뭐 해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뭐 이렇게 뭐 등등등 방을 빼니 안 빼니 뭐 이렇게 하는 거 특약을 많이 달면 달수록 임대인에게는 좋지만 임차인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더 불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대충 읽더라도 우리가 뭐 꼼꼼하게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 교부 의무가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보험 대리점에 최악 대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중개인과 설계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런 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분도 우리 판례는 있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정리가 잘 되신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약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있죠. 이런 소비자 보호법을 공부할 때는 또 이게 다양하게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의 약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효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구속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력. 자, 그래서 계약설이다. 규범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설 또는 의사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약관이 10장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깨알 같은 뭐 돋보기를 막 확대해서 봐도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글씨도 막 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거 누가 만들죠? 이걸 누가 작성해 놨습니까? 미리 보험자가 작성자죠. 해놓고 이거 누가 읽는 거예요, 이거? 불특정, 수없이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걸 읽고 계약을 한다. 어떻게? 불특정 다수인과 이 보험자가 계약을 한다.
이런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이라 했어요? 부합 계약이라 했죠? 부합 계약.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약관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도대체 약관이. 그래서 얘는 계약설 의사설이다. 즉 보험자와 불특정 다수인,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값을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보험자 누구? 이거 감추고 수없이 많은 보험자 갑회사와 A가 계약을 했다. 이런 미리 형성된 의사에 대해서 얘들이 합치를 했다. 계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계약설과 규범설. 이 약관은 우리 법조문처럼 1조, 약관 1조, 약관 2조 이렇게 해서 얘는 규범이다. 거의 뭐 법이다. 법으로서 효과가 있으니까 따라야 한다. 뭐 깡패요 지금. 네. 그럼 네가 뭐 입법기 아닙니까? 보험자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입법자야? 예. 자, 제가 이렇게 그런 이제 어투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약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어떤 입장으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법에서 우리 이제 CF 회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 정관. 우리가 뭐 동창회를 만들어도,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회칙 같은 거 만들죠. 그렇게 그게 정관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멤버들은 누구로 하고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실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정관, 약관하고 똑같죠. 이 정관, 얘도 우리가 뭐 자치 규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으로 볼 것인가. 이 회사의 정관은 계약설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약관도 이제 보통 우리 계약설로 본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보통 보험 약관의 효력에서 구속력에 문제가 나오는데, 자, 당사자를 어떻게 구속돼? 그럼 불특정 다수인들이 왜 이 약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건 뭐냐? 이제 계약을 했다.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네가 이거 충분히 읽고 설명을 듣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계약설이다. 의사설이다. 계약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 당사자가 구속되는 뭐 계약설과 의사설이다. 그래서 판례도 같은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판례도 같은 태도. 이거 기억하시고, 규범설은 법규범으로 파악하고 법원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얘를 뭐예요?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얘를 법으로 보자. 이게 법규범입니다. 그럼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을 지네가 다 만들어 놓고 계약만 하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너 몰랐니? 다 따라와. 주장하지 마. 충분히 알고 했어야지. 이 규범이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당사자의 의사를 구속할 때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통보험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설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설명 의무 동그라치입니다. 위반의 효과. 설명 의무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위반. 자, 638조의 3이죠. 보험자가 설명 의무를 638조의 3. 자, 보시면
보험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 3조 사항에서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거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험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약관이 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네 몰랐니? 내가 뭐 얘기 안 해줘도 넌 몰랐네?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몰랐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 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는 자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해 보험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보험자는 주장할 수 없다. 보험 계약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자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어차피 이 취지는 이제 보험 계약자를 더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반면 638조의 3에 2항이 있죠. 우리 저번에 조문을 봤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했을 때 이 위반이 있을 때 규정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법의 적용에 대해서 학설이 대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조문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번에 보고 왔는데 자, 우리 조문 중요하죠. 뭐가 있냐? 거기 638조에서 한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인데 1항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를 한번 살펴봤죠. 자, 2항에 보면 보험자가 1항에 위반한 경우, 즉 1항을 위반했단 말은 교부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어떻게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뭐 했을 때 이 설명 교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한다?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강의 교재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보세요. 거기 반면 638조의 3의 2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그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취소권이 만약에 3개월이 돼서 취소권이 발생했어요. 그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취소권은 우리 민법에서 그렇잖아요. 취소권이 발생이 하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아니 해제권이 발생하면 바로 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죠. 이건 형성권 뭐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어떻게 해요? 법률 효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 뭐 이렇게 보면 142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민법 총칙에도.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자 보험 계약자가 필수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럼 보세요. 취소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계약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럼 뭐예요? 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민법의 효과 보시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얘가 언제 취소할지 모르겠어요. 얘가 취소권을 얻었네. 취소를 이 자식이 왜 안 하지? 언제 할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법의 취소권, 해제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법에 있는 보험법은 보험계약법이다 이 말입니다. 보험계약법.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이제 민법에 대한 이해를 더 어떻게 더 돈독히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잘 들으시면 되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안에 의해서 취소권, 해제권을 얻으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상대방 있는. 그럼 보세요. 취소권, 해제권에 이 사람이 취소권, 해제권을 얻었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해라 말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취소권,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아니, 발생했죠. 효과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를 해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다. 그냥 취소권, 해제권을 얻었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키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가야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얘는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됐습니다. 근데 차를 탔어 안 탔어? 안 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차를 타기 위해서는 딱 타고 시동을 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취소권을 얘가 이제 가지고만 있는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우리 보세요. 우리 638조의 3에 보시면 2항. 자, 3개월 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3개월 이내에 위반했을 때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3개월을 도과하도록 취소권을 행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응?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3개월이 넘어도 그 계약을 인해할 수 있을 때 만약에 3개월이 도과됐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는 명문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서도, 자, 다시 오시면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법의 적용에 대해서 학설이 대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각주를 가시면 7번 상법 단독 적용설이다. 그래서 상법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상법은 약관규제법의 특별 규정으로 본 입장이다. 그 약관보다 상법을 특별법으로 본다. 그래서 상법을 우선 적용하자 이런 뜻이고, 중첩적은 계약설이다.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그냥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설의 입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학설의 대립을 그냥 가볍게 규범설이다, 계약설이다.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을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약관 해석에 대해서는 좀 우리 좀 브레이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 이따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